두 번째는 이제 전력 상황입니다. 전력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건 등대 프로젝트 했을 때 제가 전력 기본 얘기들 그때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가상 발전도 말씀드렸고, 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되게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전기가 필요한데 감당이 되냐고 저렇게 자극적인 기사가 나올까요? 보면 지금이 2023년이니까 100기가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 110기가예요. 우리나라는 뭐 원전이 1.4기가짜리도 있지만 보통 1기가가 석탄 발전소 큰 거 하나, 원전 큰 거 하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면 원전 7개, 석탄 발전소 10개, 굉장히 큰 석탄 발전소, 그러니까 해안가에 지어져야 되는 그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이렇게 잘 될까 의심도 들죠. 어쨌든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원전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원전 얘기 나왔을 때 여기 전력 수요에서도 한번 보면 우리는 APR 1400이거든요. 그러니까 1.4기가짜리예요. 그래서 공기도 좋고 코스트도 낮죠. 왜냐면 단위 면적당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원전인데 가격도 싼 거고요. 그리고 유럽, 미국 인증도 받았고 국제에서도 한국 원전 괜찮다라는 거고요. 한국 원전이 지금 보면 우리가 방금 보셨던 APR 1400이 UAE에 바라카 1에서 3호기, 이게 또 다른 호기도 또 추가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신고리 3, 4호기, 신한울 1호기가 다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 중인 거는 신한울 2호기, 바라카 4호기 건설 중이고요. 그 다음번에 바라카 5호기도 지금 기대 중이죠. 미국은 AP1000입니다. 웨스팅하우스 거고요. 중국도 거의 1000이죠. 네, 우리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프랑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주요 경쟁은 미국, 프랑스, 한국, 중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전은 짓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한번 결정하고 완공되는데 10년 걸리니까요. 지금 요것들은 10년 전에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사실은 원전이 중국 외에는 안 지어지니까 확 줄은 거죠. 그러니까 요때 결정했던 건 지었을 거 아니에요. 거의. 왜냐면 짓고 있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요 이후에는 사라지는 게 요때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원전이 별로 없는 거죠. 지어지는 게. 하지만 다행스럽게 한국은 다시 보시면 최근까지 원전을 지었어요. 서방 국가에서는.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요 이후로 보시면 90년대부터 쫙 안 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원전을 안 지었고 한국은 지금 탈원전이 여기서 시작됐잖아요. 요렇게. 그러니까 최근까지 하나 지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나마 생태계가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폴란드가 국가 거는 미국으로 갔고 민영기는 이제 한국이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2개 지금 기대하고 있고,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 이집트, 영국 쭉 나오는 거죠. 아까 봤던 이탈리아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전력 수육이 원전은 지금 당장 공급이 안 돼요. 한번 결정해도 10년 걸리니까. 그런데 3년 뒤, 그러니까 110을 돌파한 뒤 보시면 2년 뒤에는 또 5기가가 더 필요해요. 2036년에는 135기가. 그러니까 지금 100기가인데 13년 후에는 35기가가 더 필요하거든요. 35기가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2050년에는 더군다나 200기가. 지금의 2배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전력 수요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더군다나 이것들이 용인 클러스터도 10기가 이상을 먹는 엄청 큰 단지다. 이거 어떻게 할래? 라는 겁니다. 용인 클러스터만 10기가니까 한전과 삼성전자가 전력을 공동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10기가를 어떻게 공급하지? 이제 여러 가지로 공급을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공급하면 안 되고 또 아리백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 네. 아리백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을 어떻게 도입할 거냐 이거죠. 민주당은 9월 14일 보면 용인 클러스터 LNG 발전소 시대착오다. 신재생으로 해라. 라는 겁니다. 일부 맞는 말인데 현실성이 있는지는 또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LNG로 지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LNG 발전소 6개. 아, 산업단지 내에다가. 그렇죠. 산업단지 내에 있어야지 송전솔로가 필요 없잖아요. 10기가를 갖다 저 멀리서만 끌고 온다 그러면 여러 가지 송전솔로 비용들이 들어가니까 일단은 빠르게 LNG 발전소를 단지 내에 넣자. 네. LNG 발전소가 짓는데도 좀 빨리 걸리니까요. 그리고 노후 발전소를 폐쇄하고 그걸 LNG 발전소로 대체하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탄소도 줄이고 발전도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죠. 클러스터 신규 발전에 수소 연료전지 대폭 확대를 건의했다는 거죠. 수소 연료전지로 그만큼 캐파는 안 나올 텐데 어쨌든 일부분이라도 수소 연료전지를 하자. 왜? 태양광 풍력이 간헐적 변동성이 크니까 신재생으로 하기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수소도 좀 넣자. 신재생. 어차피 아리백 해야 되잖아. 이런 얘기고요. 근데 3기가 정도만 LNG로 하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 보십시오. LNG로 3기가 수소 혼소 방식으로 50% 저감한다. 수소 혼소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2단계는요. 강원 경북 석탄발전소를 송전솔로로 해서 하고 울진의 신안으로 건설 중인 것을 또 추가로 건설하는 것을 송전솔로로 보내야 되는 거죠. 송전솔로가 엄청 건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저터널로 어쩌고저쩌고해서 아리백 된다. 신재생을 여기서 이렇게 보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재생도 하고 LNG도 하고 송전솔로도 보내는 거대 프로젝트를 지금 가동하겠다라는 거고요. 수소 혼소 얘기가 나왔는데 수소 혼소가 뭐니? 라고 보면 이겁니다. LNG에다가 LNG를 뗄 때 수소를 섞어서 공급하자. 그러면 수소를 넣는 거는 친환경이니까 LNG가 하는 거는 탄소가 조금은 나오지만 수소가 넣는 분야에 대해서는 친환경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R이 100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연료전지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쉽게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스터빈의 연료를 10에서 50% 수소로 나머지는 천연가스로 하면 탄소가 안 나온다. 이게 하나 임팩트라는 회사도 했고요. 비상장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 중대형 가스터빈에서 60%에 육박하는 수소 혼소 발전 실증에 성공했다. 이런 거죠. 실제 해봤다. 그래서 전기를 생산해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수소 혼소 되는구나. 그런데 수소만 혼소해? 아니, 암모니아도 할 수 있어. 이거죠. 네. 그래서 LNG 발전소하고 수소하고 혼소하는 것들 하면 탄소 배출을 또 더 줄이겠죠. 왜? 수소는 탄소가 안 나오니까 암모니아 혼소 발전으로 하면 또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구경할 수도 있는 신기술들입니다. 그러면 저기서 갖고 오는 그 송전솔로 그게 가능해? 미량 아직도 문제 있는데 송전솔로 비용이 생각보다 문제가 많고 비용이 많이 들죠. 석탄이든 원자력이든 1기가 넘는 거는 해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해안가에 있잖아요. 여기 석탄발전소 당진에 엄청 있고 여기 석탄발전소 있고 여기 원자력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들을 수도권으로 갖고 오려면 결국은 송전솔로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참 문제가 많은 거죠.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SMR을 좀 활용해보자. 왜? SMR은 작잖아. 그러니까 분산형 전원이 되잖아. 그러니까 송전솔로가 그렇게 필요 없잖아. 이런 거죠. SMR을 좀 확대해보자. 지금 이 수많은 전력들을 신재생으로 다 하기에는 좀 부담된다. 이런 거죠. 어제 밤 기사입니다.
넷째로 스웨덴이 속도 조절을 나섰다. 2045년까지 법제화했는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스웨덴은 6년 전에 처음으로 탄소 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나라다. 와, 법제화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돈이 너무 들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후퇴한다는 거죠. 후퇴하니까 이산화탄소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탄소 배출이 더 늘어난다. 우리 어쩔 수 없어. 이걸 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좀 속도 조절할게. 왜? 국민들이 싫어해. 그걸 계속 끌고 가기에는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해. 그런 거죠. 장기 목표도 좋지만 당장 물가 안정의 정책을 두겠다. 그리고 영국도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연장했다. 와, 이렇게 친환경에 적극적이던 이런 나라들이 후퇴하는 겁니다.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반기후적인 정책이지만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너무 전기를 많이 쓰니까. 이런 전력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